세계 곳곳으로 좀 눈을 돌려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스라엘입니다. 인구의 이제 55%가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15일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접종률이 한 60% 정도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접종률이 그렇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2차 접종을 마친 분들이 55에서 60% 정도 된다는 게 2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인구가 930만 명 정도 되는데 원래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의 헝가리처럼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백신을 도입해서 광범위하게 또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접종을 마친 분들은 소위 말해서 전 인구 대비 70% 보통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한 수준에 좀 못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상황이 나빠서 자연 면역을 획득하신 분, 거기에다가 백신 접종에 면역을 획득하신 분을 다 포함한다고 하면은 제 예상은 이스라엘은 아마 항체 보유율이나 그다음에 면역 상태를 조사를 해보면 거의 80에서 85% 정도가 면역을 획득한 게 아닌가라고 추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국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또 실내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소 제한하는 조치를 뒀는데 이제는 실내도 해제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은 소위 말해서 백신에 대한 톡톡한 재미를 본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은 12세부터 15세까지 어린아이, 학교를 다니는 어린아이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막 실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이 이행이 되면 이스라엘은 심지어는 종식을 선언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일상으로 복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첫 번째 국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백신 접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때 이스라엘은 너무도 상황이 나빠서 지금의 헝가리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백신을 도입해서 이렇게 과단성 있는 결정을 내려서 지금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곧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미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시청자들에게 노출된 CG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보자고 한 이유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래프이기 때문입니다. 백신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지금 2차까지 접종 완료된 인구 비율이 57% 정도 되는데 여기에 코로나 방역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까지 염두에 둔다면 70% 이상이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몸의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백신 접종을 하고 났더니 어떤 상황이 됐냐면 2021년 1월 20일, 그러니까 2020년이 아니에요. 올해 1월 20일 날 이스라엘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 213명이었는데 지금은 일주일 평균치가 16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백신을 우리가 제대로 접종을 하면은 상황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래프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백신 접종이 조금 주저가 된다면 이 이스라엘의 이 그래프를 좀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고로 이스라엘의 인구가 930만 명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방금 그 그래프에서 하루 최대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거의 5만 2천 명 가까이가 하루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루 확진자가 5만 명대에서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위중증으로 빠지는 게 확진자의 많게는 10%, 적게는 5%라 그랬으니까 하루에 위중증 환자만 하더라도 5만 명의 5%면 거의 2,500명이 위중증으로 빠지는 거니까 아마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사망자를 냈을 겁니다. 그러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급반전한 것이 오로지 백신이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상당히 교훈을 삼아야 될 점이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드라마틱하게 상황 반전이 일어나서 일상으로 거의 복귀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고 그 밑에 국가들이 뭐 캐나다, 영국, 바레인, 칠레, 몽골 이런 나라들이 이제 백신 접종률이 50% 부근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 일단 이 질문 드릴게요. 최종 접종률 우리나라 몇 % 정도 될까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3,600만 명을 지금 방역당국 목표로 하고 있고요. 9월까지. 그게 이제 70%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더 높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3,600만 명 정도가 백신을 접종하면은 아마 분명히 배가 아파가지고 백신을 더 접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3,800만 명, 900만 명 선까지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래야 만약에 3,600만 명만 백신을 접종한다 그러면은 성인 인구 중에서 한 700만 명, 800만 명 정도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영국처럼 계속해서 그런 분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어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의 확진 환자가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까지도 한 300만 명, 400만 명 정도 더 백신을 접종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확진 환자 숫자나 혹은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숫자가 줄어드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70%보다 더 끌어올려서 한 75% 수준까지도 이상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수치를. 네. 그럼 교수님은 최종 접종률 어느 정도 보십니까? 우리나라? 숫자를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최근에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한 거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5,180만 명을 약간 상회합니다. 5,180만 명. 그러는데 0세부터 19세, 고3이 포함되어 있는 0세부터 19세 사이가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면은 884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70%로 예정해 놓은 것이 3,60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다 계산을 하면은 안 맞게 되는 분들은 고3을 포함해서 0세부터 19세까지가 아까 880만 명 정도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3은 접종을 하면은 8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안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0세부터 이제 한 18세까지니까. 그러니까 한 800만 명 정도 접종을 안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성인 3,600만 명을 두게 되면은 이제 접종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기피하는 분이 700만 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국이 어떻게 하면은 700만 명의 숫자를 줄이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를 감안하건데 저는 70%는 다소 상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예상은 73%. 그러니까 3,800만에서 많으면 4천만 명 부근 정도의 접종이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전히 0세부터 18세까지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물론 이 나이에서도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이제 훨씬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은 성인 위주로 생각한다고 보면은 거의 한 73% 수준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의 최고치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 분이 한 70%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어요. 그 수치가 맞는지는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이제 확인을 하면 될 텐데, 근데 궁금증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맞지 않는 층이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방역에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다루고 바라봐야 하는지요? 네,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어르신들 중에도 분명히 고집을 피우고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 정치적인 이유가 되었든지 아니면은 뭐 백신 가짜 뉴스를 너무 즐겨 보시다 보니까 약간 세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어쨌든 끝까지 버티시고 접종 안 하시겠다라는 분들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나라의 사정에 비춰보면은 20대, 30대, 또 일부 40대 등등이 또 백신 접종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마지막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한 700만 명 정도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회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침 독일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어떤 연구죠? 자, 독일에서 2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백신 접종 혜택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지를 따져봤습니다. 2만 명을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을 했고요. 그랬더니 한 또렷한 패턴 차이가 보입니다. 고령층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을 높였을 때 백신 접종률이 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맞기 편하게끔? 네, 맞기 편하게끔. 그러니까 정보도 잘 전달하고 또 신청도 전화나 혹은 인터넷 같은 곳으로만 받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받고, 그리고 접종도 찾아가서 접종하고 혹은 접종 장소가 어르신들이 걸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포진해 있으면은
접종 예약률이나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유 혜택에 특별히 반응을 했어요. 제약이 없는 거. 그러니까 수영장, 레스토랑, 펍, 클럽 이런 데 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혜택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령층의 혜택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혜택이 이제 또렷하게 달라졌다라는 게 한 가지 포인트고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고령층이든 젊은 사람들이든 다 반응하는 접종 혜택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돈 주면 다 높아져요. 아, 백신 맞았을 때 현금성 지원을 그렇습니다. 했을 때. 그 실험에서는 5만 원 정도를 줬는데 고령층도 그 5만 원에 반응을 했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5만 원에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점잖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야, 어떻게 돈 맞고 백신을 접종하냐. 이런 이제 좀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복권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복권 방식은 한 사람한테 몰아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평균 내보면 사실 적지만은 그 가시적인 효과는 그러니까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큰 걸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고령층이나 혹은 젊은 사람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는 방법을 고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에서도 대부분 성공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달러, 400만 달러, 심지어는 뭐 태국의 치앙마이 같은 경우에는 암송아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줬는데 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기가 힘들다면 서울시 차원, 뭐 경기도 차원 아니면 군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 복권 방식을 이용한 백신 접종 혜택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한 부동산 회사에서 아파트를 걸기도 했어요.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렇습니다. 자, 청약 가점을 높여준다든지 백신 접종하면은 높여준다든지 이런 방식을 쓴다 그러면은 아마도 20대, 30대, 40대에 백신 접종률이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적인 방법을 좀 써보자라는 거죠. 2+1으로라도 좀 지급을 해야 하나요? 교수님. 저는 이제 관점이 약간 다른데요. 기본 기조는 비슷합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대라고 하면 대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학교가 전혀 대면 수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도 백신 접종이 일어난 경우에는 대면 수업을 한다. 그러니까 학교를 정상화한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중에 여전히 학원을 다니거나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접종이 되었을 경우에는 학원이 완전히 정상화된다.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기업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업 측면에서도 20, 30대 직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업 자체가 다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기업 내에서 뭐 예를 들면은 복권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백신 접종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안 하는 분은 여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이분을 소위 백신 접종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집단 면역에 도달하거나 해서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수가 백신 접종이 되면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이 감염될 가능성은 낮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백신 접종 안 한 분들끼리 감염을 시키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은 자기네들끼리 바이러스를 주고받으면서 자연 면역 상태에 도달하는 것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백신 접종한 분들은 백신으로 인해서 보호가 되고 백신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자기네들끼리 바이러스를 옮기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그런 식으로 향후에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바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집단 면역은 달성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고 교수님은 이제 너무 대면 수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학생들이 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혹시 수업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그것도 꽤 큰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였습니다.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